후보자님 판사로서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경험해 보리라 이렇게 예측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빨리 또 했다고 해도 너무 빨리 찾아왔죠. 제가 보니까 이런 고위 공직자로서의 주변 관리 또 가족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갖고 살아오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헌법재판관이 될 것이다, 대법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부부 재산 42억 중에 35억 원의 주식 거래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조차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굉장히 큰 오만과 독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주식 거래에 대한 도덕성 검증만으로 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영배 후보자와 청문회의 내용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역량, 본인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를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지, 남편이 주식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예? 그것이 이미선 후보자의 재판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논쟁을 분명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앞서 김도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내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뿐이 볼 수가 없어요. 예? 주변 인물들이 다 나랑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지방대의 40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헌법재판관으로서 돼야 되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뭘 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 자, 지금 일관되게 주식 거래는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헌법재판관으로서 그 자체가 도저히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최종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분들이 주식 거래를 전부 35억이나 되는 거래를 남편이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관계할 수 없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에 그 차명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후보자의 경우 합법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3조 금융실명거래 사망 3호에 보면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미공개 정보를 통한 내부 거래에 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유정 후보자 아까 말씀 있으셨는데, 이유정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서 여기서 청문회 받다가 고발 조치돼서 결국에는 같은 법무법인 동료들 3명이 지금 기소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댓글에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되려고 하다가 남편 잡겠다고 지금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PPT를 넘겨주세요. 2018년 최근입니다. 작년에 2018년 1월 12일 날 5번에 걸쳐서 총 5천여만 원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후보자 이름의 주식 계좌에서 매수를 합니다. 물론 남편이 했겠죠. 이것도 남편이 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후보자 남편은 같은 기간에 1월 2일부터 17일까지 그 뒤에 이어보세요. 1월 2일, 1월 5일, 1월 10일, 1월 11일, 1월 16일, 1월 17일에 걸쳐서 2주간 토탈 6억 4,900만 원 정도의 이테크 건설을 매수합니다. 이거 요번에 알았습니까? 네, 이번에 알았습니다. 전혀 주식과는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2018년 2월 1일 날 이테크 건설은 2,700억 상당의 발전사업 프로젝트 공시를 하게 됩니다. 2,700억은 이 이테크 건설 규모의
굉장히 큰 그 총사업비에 해당되는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남편은 34회에 걸쳐서 2주 동안 6억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공시가 돼요. 그 다음 날 공시 발표 후에 주가가 15만 9,800원까지 상승하면서 매수가 11만 원에 샀던 후보자의 계좌에서 산 것과 후보자 남편이 산 것 무려 41%가 폭등하게 됩니다. 지금 이테크건설 주식 비중이 부부 주식이 35억 중에 17.5억 정도 되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이익 실현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법조인이니까.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174조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금지에 따라서 처벌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큰 범죄 행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테크건설은 코스닥 상장돼 있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6억 5천만 원 정도에 대한 것을 2주간에 집중 매입한 다음에 2월 1일 날 바로 이런 큰 규모의 건설 수주 공시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조사해봐야 될 사항이죠. 네, 그 지적에 그 공감을 합니다. 지금 그 예.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저도 그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고발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 그럼 남편은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제가 얘기입니다. 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만 이테크 건설 주식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거래를 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8월에 예? OCI랑 거래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대한 연루된 것도 좀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남편 또한 예? 특허법원 본인이 행한 판결과 연관되어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11건의 사건을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테크 건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아침에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1월달에 그 매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공시된 수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시 이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닐까요? 예? 그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떨어져서 매도를 못한 시점을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다만 그 다음 날 공시 이후에 아까 말한 41%가 폭등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전에 6억 5천만 원을 매입했고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남편이 어떤 경위로 이제 그렇게 매매를 했는지는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공시, 그 수주 공시와는 전혀 관계없이 거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식과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남편이 다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을 전달한 거죠. 예? 여지껏 하루 종일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남편이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럼.